김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발표했던 게 엊그제는 아니고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또 중간 공유를 하고 있다니 약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B2B 팀이 상반기에는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는 어떻게 하면 위기 상황의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고 자립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1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위기 상황의 가족들을 발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둘째 어떻게 이 발굴한 가족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해냈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 차원에서 배웠던 가장 큰 러닝이 광고를 써서 신규 사용자들 또는 새로운 가족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잘 지원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다른 1번과 3번보다는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지, 지원할 그릇의 크기를 더 잘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 자원을 더 적중해서 전달하고 이 자원들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민간 섹터의 자원은 피들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 수파베이스를 써서 크롤링을 했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것들을 하기 전보다 3배 더 많은 콘텐츠들을 올려서 품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 정보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사례 가족을 만나면 이 가족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어떤 기존에 있는 사회 자원을 어떤 순서대로 연결해서 해야 될지를 유저 정의 매핑이라는 것을 그려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데 비어있는 자원의 공백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감사하게도 사업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앞으로 5년간 6.5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하면서 자원의 공백이라고 파악했던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좀 드리면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이사를 했는데 아예 세간살이가 비어있고 현재는 세간살이 지원이 되는 곳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자립을 위해서 취업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을 노트북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자원을 저희가 메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련한 정보와 자원을 좀 더 적중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품이라는 앱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입력한 개인 정보에 따라서 맞는 지원 정보와 콘텐츠가 마련이 됐을 때 들어와서 맞춤 정보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푸시를 통해서 적중해서 전달하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원 사업 정보뿐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뭔가 조금 더 줄글식의 그런 콘텐츠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품이라는 앱을 새로 이번에 고도화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기도 한데 품 정보통이라는 이름의 메뉴를 새로 만들어서 어떤 콘텐츠들을 시각화해서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담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내가 진짜 임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임신 확인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등등의 주제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중해서 지원하기 위한 세 번째 노력으로는 저희가 이제 1대1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대1 사례 관리 요청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분을 지원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다시 폼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사용자들이 전국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액세스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게임 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사례 관리를 20건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만 30건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새로운 유형들의 사례 관리 케이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기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지원은 많았었는데 부모 양쪽 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더 쉽게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 외국인 한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점점 더 자원이 없는 사각지대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와 자원을 더 쉽게 전달하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B2B와 품 앱 같은 경우에 같은 정보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또는 위기 상황에서 그냥 대충 봐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정부 지원 정책이라고 한다면 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좀 더 사용자 관점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픽이나 그런 일러스트 요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인데요. 여기 뉴욕타임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 이 친구는 그 갈라파고스 섬에 살고 있는 블루부리라는 새예요. 그래서 이런 파란 페인트 칠한 것 같은 파란 발을 가진 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에 알을 낳았는데 이 새의 특징이 둥지를 짓지 않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해요. 그래서 뭔가 적은 자원으로도 아기를 키우는 그런 품 사용자들이나 B2B가 지원하는 가족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블루베리 새를 이용해서 브랜딩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브랜딩 작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뭔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품의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인식을 하고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정보나 콘텐츠를 전달했을 때 좀 더 친근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고 9월 달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중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낸 성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운영하던 품 2.0의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이렇게 바로 지원 사업 페이지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품 앱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3.0 버전이 이제 출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메인 화면을 좀 제가 찍어서 왔는데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지원 사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너를 해서 뭔가 저희가 이 가족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인 메시지나 아니면 밀고 있는 그런 뭐 자리 콘텐츠 같은 거를 좀 띄워서 조금 더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섹션 보시면 지원 사업들을 내 개인 상황에 맞춰서 맞춤 정보로만 받아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 조금 더 스크롤 하시면 메인 페이지 하단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품 정보통 콘텐츠를 볼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B2B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가족들을 지원하는 게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SOS 긴급 연락망을 누르면 필요한 곳에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물품 지원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 정부나 민간 섹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볼 수 있고, 나의 인적 상황에 맞게 맞춤 정보를 하게 되면 이게 필터링 돼서 나한테 맞는 정보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통신비가 없어서 그냥 기관에 전화를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각 기관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통신비가 없어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어떤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도 탭이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정보통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품 정보통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나가고 있고요.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제 오늘부로 품 앱 회원 수가 1,880명 가까이 이제 들어와서 계속 이제 정량적으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이제 품의 각 섹션마다 어떤 임팩트를 냈는지 계속 이제 그 성과를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취합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맞춤 정보 같은 경우에 집이 없었는데 긴급주택을 품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갔고 거주 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으면서 자신이 그 사이에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자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그 피드백이 있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1대1 지원한 케이스들을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처음 연결됐을 때 2년 전에 출산을 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10일 가까이 거의 굴곡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랑 연결이 됐고 돈이 없어서 이제 월세방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긴급주택부터 연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아기 아빠가 이제 수감이 되는 그런 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원래 다이어리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 했던 그 자립 지원을 통해서 다이어리 코미디 작가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보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몇 번 느끼지 못할 특별한 행복을 느꼈다고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 지원을 통해서 우울증 약을 끊고 모래놀이 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가기 시작한 부모 그리고 건강을 회복을 해서 다른 이제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한부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저희가 그 변화를 만들어냈던 몇 가지 사례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상반기 계획을 말씀드렸고, 상반기 활동을 말씀드렸고 하반기 이제 계획을 좀 공유를 드리자. 이 화면을 저희가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넣어도 많이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닐까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째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에 집중을 했다면 첫 번째 어떻게 더 많은 위기 상황의 가족들을 발굴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미등록 영화들의 뭔가 사고 소식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일어나기 전에 더 잘 닿을 수 있을까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에 와서 녹색책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지식인에서 타겟 대상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가닉 콘텐츠 블로그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을 늘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좀 더 저희가 더 잘 닿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반기에 할 거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누구나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기 전에도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학교의 공적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품이라는 서비스가 위기 상황의 부모에게 더 잘 닿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위기를 제대로 해냈는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위기 상황의 가족들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표를 저희가 봐서 그 임팩트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잘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매주 뭔가 체계를 만들어서 임팩트 측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발표가 이제 one more thing 없으면 요새 발표가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 하나 더 넘어갔는데요. 뭔가 그 사과 브랜드의 그 비전 프로라도 뭔가 제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한테는 이제 비전 프로만큼이나 좀 중요한 그 요소가 뭐 브라인 임팩트 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필요했던 그런 인력들을 더 충원하고 팀빌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각 파트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협업을 할지 그런 결과물 그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장에서 1대1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유저 저니 맵을 그려서 어떤 정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그게 만약에 정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콘텐츠 팀에서 그 정보와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팀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외협력 팀에서는 신규 자원을 창출해서 이게 전부 다시 품이라는 시스템에 올라가서 임팩트 확산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임팩트 확산을 한 후에 임팩트 측정을 다시 하고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다른 파트의 이제 사업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충원이 되면서 콘텐츠 팀의 프로세스와 각 팀에서 운영팀의 프로세스와 대응력, 그다음에 임팩트 측 확산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을 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냈던 임팩트만큼이나 좀 큰 성과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